이걸 모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지키는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취 목표가 아니라 행동 목표로 하세요. 내가 뭐 5kg 빼겠다, 이건 성취 목표예요. 그게 아니라 행동 목표로 바꾸세요. 일주일에 4번 이상 헬스장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행동 목표죠. 이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나쁜 음식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설, 밀, 나, 튀, 술, 담, 탄, 7글자입니다. 하나씩 해석해 드릴게요. 저도 실패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4가지 정도로 찾았는데, 첫 번째는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우리의 음식들,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다른 말로 정제, 즉 곱게 갈았다는 뜻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밀가루, 쌀가루, 그 다음에 옥수수도 갈아가지고 이런 과자류들, 이런 것들이 정제 탄수화물인데 갈아서 만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을 뽑자면 초가공식품들이 많아요. 마찬가지 정제 탄수화물을 초가공식품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 당근이 있는데, 당근을 주스로 갈아 먹으면 가공식품이에요. 근데 당근 케이크로 만들면 초가공식품입니다. 즉 원래 원재료에서 엄청나게 바꿔버리는 게 바로 초가공식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음식들을 잘 찾아봐요. 초가공식품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2가지가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변에 간식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사람은 과거에 했던 행동을 계속 하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이걸 습관이라 그러죠. 특히 먹는 습관. 과거에 저도 예전에 뚱뚱했는데 제가 라면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면이죠. 정제 탄수화물의 초가공식품이죠. 게다가 튀겼죠. 이런 것들을 먹는 습관이 있으니까 라면을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1개 안 먹으면 안 됐어요. 제가 습관 중에 이거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댓글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식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는 습관 있잖아요. 버스를 타게 되면 많이 안 걷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 운동을 안 하게 만드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자 있죠. 의자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자에 너무 많이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살이 찌는 체질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바로 우리의 운동 습관을 바꿔버렸죠. 세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즉 누구나 스트레스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만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근할 때 스트레스, 다음에 회사 와서 스트레스, 회사 끝나고 야근 스트레스,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스트레스, 자면서도 스트레스, 계속 이 스트레스가 지속됩니다. 이 스트레스 지속이 계속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먹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살이 찌는 체질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스트레스 또한 문제고요. 앞에 있었던 이 3가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걸리면서 살찌는 체질로 가고요. 또 렙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있는데, 얘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처음에는 적응을 잘 해요. 그런데 저항성이 생깁니다. 즉 단 걸 처음에 조금만 먹었을 때는 달다 하고 빨리 느끼는데, 단 걸 맨날 먹으면 이게 하나도 달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저항성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가공식품, 운동 안 하고 만성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서 살찌는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살이 많이 쪘었습니다. 다이어트 순서가 있는 걸 저도 몰랐어요. 그냥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질 거다. 그 다음 운동 많이 하면 살이 빠질 거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는데,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살찌는 원리와 살 빠지는 원리를 알면, 즉 이 순서를 알면 다이어트에 성공을 대부분 하고요. 이걸 모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많은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찾아보니까 500가지 이상이다, 1000가지 이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다이어트는 엄청 많은데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살이 찌는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살이 찌려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고 가정합시다.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형성이 됩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그 과정을 좀 생략할게요. 포도당이 되면 우리 피 속에
떠다니게 되죠. 이걸 혈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드릴게요. 탄수화물이 아닌 음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면, 두 번째 떡, 세 번째 빵, 네 번째 아몬드. 이 4가지 중에 탄수화물이 아닌 음식은 무엇일까요? 네, 대부분 4번 아몬드를 고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식은 탄수화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몬드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니까 물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한 50%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25% 정도고, 그리고 탄수화물도 25%가 있어요. 즉, 이 4가지 음식 모두 다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몬드를 먹어도 포도당이 생성이 된다. 자, 요걸 아셔야 돼요. 자, 포도당이 제가 됐다 그랬죠? 이 포도당이 되고 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호르몬 이런 이야기를 최소화시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최소화시켰고요. 인슐린이라는 녀석이 다이어트에 엄청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피 속에 포도당을 만나서 에너지원으로 바꿉니다. 에너지원을 바꾸는데, 물론 우리가 신체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운동선수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왜? 에너지를 그대로 포도당이 흡수한 상태로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살이 안 쪄요. 그렇지만 이제 피 속에 이 포도당이 많잖아요. 에너지가 이제 바꿨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안 쓰면 우리 몸에서 이 에너지를 버릴까요? 저금할까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돈이 생겼어요. 에너지죠, 우리에게. 이 돈을 여러분들 버리시겠습니까? 다 쓰고 남았어요. 버리시겠습니까? 저금하시겠습니까? 저금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는 곧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합니다. 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간에다가 저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방으로 점점 바뀌다 보면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한때 지방간이었습니다. 지방간이 생기고요. 그 다음 저장하다 보면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내장지방으로 끼고, 내장지방도 찾아보면 나머지 부위에도 서서히 얼굴 등등 이런 데도 서서히 생기면서 결국은 살이 찝니다. 이게 살찌는 원리예요. 반대로 갑시다. 살은 어떻게 하면 빠질까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피 속에 포도당이 핵심이고 인슐린이 핵심이라 그랬죠. 피 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 포도당이 없어야 된다. 즉 에너지가 없어야지. 여러분, 언제 돈 찾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은행 가서 돈 찾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은데 은행 가서 돈 안 찾잖아요. 그래서 피 속에 포도당이 없을 때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에너지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데 우리 몸 안에는 저금, 다른 말로 지방이 있어요. 물론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걸 먼저 씁니다. 이거 쓰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피 속에 지금 아직 포도당이 없어야 돼요. 글리코겐 다 썼어요. 그리고 나면 물론 근육에도 조금 에너지원을 당겨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지방을 가지고 옵니다. 이때 지방이 분해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분해되면서 호흡으로 나오기도 하고 물로 바뀌기도 하면서 이제 지방을 태우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진다? 피 속에 포도당이 없는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찌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도 있지만 자주 먹어서다. 다른 말로 피 속에 포도당을 계속 집어넣는데 언제 지방을 씁니까? 그래서 자주 드시면 안 돼요. 자주 드시면 안 돼요. 배고프다고 자주 섭취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해도 포도당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셔야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식단, 어떤 거 먹어야 될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러죠. 이 피 속에 포도당을 당분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지방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잠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쉬운 것부터 갈게요. 첫 번째, 현재 상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는 몸이 아프거나 뭔가에 병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이어트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내 몸을 더 망가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 병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가겠습니다. 병이 없다면 보건소에 가세요. 그 인바디라고 있죠.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몸무게를 재셔도 되는데 인바디를 저는 재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참 뒤지만 내가 이 다이어트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방법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안 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다이어트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몸을 망가뜨리지 말고 체크를 해가면서 나에게 맞으니까 해야겠다. 혹은 근육이 오히려 빠졌다. 그때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 말고 회복하신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건소에 제가 갔던 데는 전화하니까 바로 오라는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약해서 가야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헬스장을 다니시면 헬스장 같은 데 보면 그 인바디 재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체크하세요. 아픈 거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 집에 있는 나쁜 음식을 없애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초가공 식품,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내가 가까이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먹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 눈앞에 라면을 갖다 두고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즉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 라면 먹고 있으면 한 입만 하잖아요. 없으면 안 먹는데 있으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나쁜 음식을 없애세요. 제가 나쁜 음식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설, 밀, 나, 튀, 술, 담, 탄, 7글자입니다. 하나씩 해석해 드릴게요. 설탕입니다. 설탕은 이당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복잡한 건 제외시키겠습니다. 즉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죠? 설탕을 먹으면 안 좋으니까 설탕을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라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없애세요. 예를 들어 탄산음료, 성분표,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지만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드실 때 이 성분표를 한번 꼭 보세요. 뭐가 들었는지, 즉 당이 몇 프로고 나트륨이 몇 프로고 지방이 몇 프로고 트랜스 지방이 몇 프로고 불포화 지방이 몇 프로고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이걸 반드시 보시고 먹는 습관을 가지면 다이어트에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즉 당류가 많다 그런 음식들을 최대한 멀리 하세요. 제가 보니까 콜라 있잖아요. 콜라 이런 거 우리 사 먹고 나면 치킨 시키면 다 따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당근에 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무료 나눔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앨 때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럼 무료 나눔을 한다든지 정말 저가로 팔아버리세요. 그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밀은 밀가루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정제 탄수화물, 이걸 없애야 돼요. 밀가루로 된 음식들. 이것도 마찬가지. 혈당 스파이크를 치게 되면, 즉 포도당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아무튼 그래서 밀가루를 없애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 밀가루로 된 음식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빵부터 시작해서 과자 등등등. 네, 그 다음 나는 나트륨입니다. 소금 함량이 너무 높은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 소금은 적당히는 드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나트륨 소비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 다녀왔어요. 이탈리아에 가면 파스타 먹고 짜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탈리아의 파스타가 짤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김치가 짤까요? 우리나라 김치가 훨씬 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복합적인 맛을 많이 넣습니다. 처음에 소금 막 치잖아요. 거기다가 젓갈류 들어가잖아요. 엄청나요. 그런데 매운맛으로 가려버립니다. 떡볶이 여러분 매운맛 같죠? 아니에요. 거기 소금이랑 설탕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들, 즉 국물에도 많아요. 그래서 나트륨을 조금 줄이는 게 몸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 세 번째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튀김입니다. 튀김은 나쁜 기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기름에 심지어는 여러 번 튀긴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음식 중에 튀김을 보통 한 번 쓰지 않잖아요. 여러 번 몇 번 튀겼다 하는데 미안한데 한 번 이상 튀기면 그 기름은 안 좋은 기름으로 변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튀김 음식, 기름이 줄줄 떨어지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무조건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고 저속노화, 다른 말로 노화에도 안 좋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술을 저도 예전에 많이 좋아해서 술을 먹게 되면 우리의 뇌를 컨트롤하게 되죠. 다른 말로 나쁘게 컨트롤됩니다. 의지력이 떨어져요. 술을 먹으면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술은요 칼로리가 높아요, 낮아요? 술 칼로리가요 보통 단백질, 탄수화물 4kcal, 지방은 9kcal 하잖아요. 술은요, 알코올은 7kcal입니다. 술은 안 좋고요. 게다가 몸에도 안 좋고 뇌에도 안 좋고 심지어 술을 먹게 되면 다른 안주까지 같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술은 한 달 정도는 끊어봐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은 몸이 되고 난 다음에 살 안 찌는 체질에서는 드셔도 돼요. 그 다음 담배입니다. 담배는 사실 다이어트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논문에 보니까 담배를 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되더라 이런 말이 있던데, 여러분 독약을 마시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게 독약입니다. 그래서 일단 담배는 무조건 안 좋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그냥 내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시라.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 탄은 사실 앞에 탄수화물 다 했습니다. 탄 음식입니다. 탄 음식. 음식을 드실 때 태워 먹는 게 정말 나쁩니다. 몸에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까지 생겨요. 그리고 태워 먹으면 더 많이 먹죠. 잘 생각해봐요. 돼지고기를 보쌈으로 삶아 먹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후라이팬에 먹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직화구이로 해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나쁜지 이제 아시겠죠? 직화구이로 구워 먹으면 제일 맛있는데
제일 몸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두 번째는 당연히 프라이팬입니다. 세 번째는 삶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다이어트 하신다면, 만약에 고기가 먹고 싶다면 탄 음식보다 이쪽 물을 통해서 끓여 먹는 음식, 온도를 최대한 높이지 않고 조리를 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 나중에 좋은 몸 되고 나서 이쪽 드셔도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제 나쁜 음식 없앴죠. 그 다음에는 자연식품을 집에다가 두셔야 됩니다. 자연식품, 흔히 말하는 채소, 그 다음 단백질, 좋은 단백질, 그 다음에 좋은 기름, 이런 것들을 두시고, 네 번째는 저는 운동에 돈을 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하지 않아요. 밖에 가서 걷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제대로 계속 걸으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제대로 운동하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운동이 사실 먹는 게 80이고요. 운동이 20인데 20이 너무 중요해요. 다이어트 잘못하면요, 근육량이 빠져버립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운동을 안 하면 1% 정도 근육량이 떨어지거든요. 60대 이후에는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근육량이 한 3, 4% 이상 빠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늘리면 더 좋아요. 늘리기보다 유지시킬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그런데 집에서 하거나 근력 운동하려면 이 근육은 커지는 게 좀 찢어야 돼요. 약간 살짝 무리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운동 효과가 나니까 운동을 등록하셔서 PT를 등록하시라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안 되면 헬스장이라도 가세요. 다음 다섯 번째는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특히 10시부터 4시 사이에 굉장히 좋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내척수액이 씻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일찍 자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특징,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야식을 드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걸 원하고, 나는 도저히 잠이 안 와. 처음에는 잠 안 와요. 매번 12시에 주무시는 분이 10시 당연히 잠이 안 오죠. 근데 전 지금 거의 10시 되면 자거든요. 또 충분한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주로 일어나는데,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이상하게 살이 빠집니다. 야식 안 먹어야 돼요. 한 3시간 정도 공복 상태에서 주무셔야지 살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야식은 드시지 마시고 공복 상태 한 3시간 정도 전에는 드시지 마라, 자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운동 없이 식이 조절만으로도 다이어트가 가능하냐? 네, 물론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건 근육량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육량 체크 안 해서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악화돼 버리면 요요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근육량이 없어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을 꼭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치만 운동을 해주면 좋다, 그 말씀 드리는데, 그래도 식이 조절로만 가능하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설밀, 나트, 술, 담, 탄 피하자. 일단 한 달만 피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식단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채소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리고 포만감도 많이 느끼고요. 흔히들 이제 채소 과일이라 그러죠. 토마토를 굉장히 좋은 식품 S급으로 올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안 먹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베리류 있죠. 베리. 블루베리라든지 라즈베리라든지 이런 베리류를 생각보다 좋아해요. 요거 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십자화과 채소들이 있는데, 저는 브로콜리를 먹어보니까 옛날에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브로콜리를 먹었는데 그렇게 막 거부감이 안 들더라고요. 특별한 맛이 없잖아요. 그냥 오독오독한 식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브로콜리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를 제가 이제 슬라이스 쳐서, 물론 당을 곁들인 그런 소스는 먹으면 안 됩니다. 양배추를 제가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버섯. 버섯 제가 식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물렁물렁한 것보다 저는 아삭아삭한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토마토 좋아하시는 분 드셔도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채소 중에 대부분 채소는 다 좋아요. 자연식품으로 드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저는 향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면 깻잎 이런 거 잘 싫어하는데, 포인트를 찾으세요. 정말 야채, 채소를 보면 많아요. 하나씩 먹어보세요. 먹어보고 먹을 만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자기 식단에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드레싱을 곁들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포인트, 드레싱에 성분표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당이 들어있는 게 꽤 많아요. 그렇지만 이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이 드레싱을 곁들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드레싱 웬만한 거 다 먹어봤거든요. 다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오리엔탈 드레싱이 그냥 오래 먹어도 안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오리엔탈 드레싱을 많이 이렇게 먹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뿌려 먹는 거 있죠. 이렇게 뿌려 먹는 게 있고 찍어 먹는 게 있는데, 뿌려 먹으면 당류가 많거나 안 좋은 게 아무래도 드레싱에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뿌려 먹기보다 찍먹하셔라. 이렇게 하면 채소를 드시면서 포만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치킨 1kg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채소 1kg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왜냐하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그리고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채소를 드시는 게 포만감 형태에도 굉장히 좋고 식이섬유에도 좋고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고 심지어는 저속노화, 다른 말로 늙기도 덜 늙고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채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단백질 음식입니다. 단백질 음식 중에 뭐 물론 붉은색 고기류도 괜찮습니다만 흰색 고기나 흰색 단백질류가 좋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혹시 다리 좋아하세요? 닭가슴살 좋아하세요? 대부분 닭다리 좋아하시더라고요. 전 다이어트 할 때 좀 편했던 게 뭐냐면 저는 원래 닭가슴살을 좋아했습니다. 웃기죠? 전 그래서 닭가슴살이 제 단백질의 첫 번째 포인트였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요게 만약에 좀 힘들면 드레싱이나 소스를 살짝 곁들여서 찍어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퍽퍽하면 뭐 이렇게 물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약간 요리해도 돼요. 두 번째는 저는 두부를 좋아해요. 제가 콩류, 곡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두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두부를 구워 먹기도 하고 소금을 살짝 쳐서 먹기도 하고 드레싱을 살짝 하기도 하는데 두부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계란 같은 경우에 삶아 먹기도 되고 삶아 먹는 게 제일 좋죠. 좋게요. 그 다음에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이 살짝 가미가 되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 낫습니다. 네, 이것도 있고요. 쪄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생선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생선은 단백질도 좋지만 뭐 오메가3라든지 연어, 뭐 고등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되게 좋고 제가 이제 단백질에 굉장히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릭 요거트라고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들어보셨나요? 뭐 그리스에서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그릭 요거트에 제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엄청 뿌립니다. 엄청 뿌려가지고 견과류랑 그릭 요거트를 배고플 때 배 부를 때까지 먹어요. 근데 그릭 요거트 싸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릭 요거트를 그 마트 같은 데 사서 갔는데요. 조그만 통에 되게 비싸요. 한 12,000원, 13,000원씩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밖에 없나 보다 하고 했는데 이걸 뭐냐면 무가당 요거트라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대신 당, 여기서 중요한 거 무가당. 뒤에 성분표 보실 때 당이 없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그 면포라고 있습니다. 땡땡소에 가면 있잖아요. 거기 가면 1,000원 혹은 2,000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이걸 그 요거트를 붓고 유당이라 그러죠. 이렇게 묶어갖고 유당, 나머지 물들이 흘러나오고 나머지 이 요거트들이 뭉치면서 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싸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릭 요거트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 포만감 때문에. 그 그릭 요거트 한번 드셔보시고 그 위에 좋아하는 토핑을 살짝 올리세요. 물론 당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기타로 있는 저는 견과류를 또 좋아해요.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 호두, 다음에 그 피스타치오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위에 토핑처럼 하고 베리류 있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리류들도 올리면 약간 당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때 당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견과류들도 보면 살 때 뒤에 보시면 소금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전 아무것도 그냥 다 좋겠지 하고 먹었는데 너무 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것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잡곡입니다. 탄수화물 드셔야 됩니다.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제 탄수화물과 밀가루를 피하라는 거죠. 설탕도 피해야 되고. 근데 잡곡류 중에 현미 물론 좋아요. 저는 먹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한테 맞는 탄수화물들을 잡곡을 선택하세요. 저는 귀리도 맛있고요. 제가 잡곡류랑 그 견과류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드시고 입맛에 괜찮은 걸 선택하셔서 이걸 하시지 무조건 현미 먹어야 된다, 뭐 렌틸콩, 귀리 먹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선택을 잘 하셔야 오래 갈 수 있어요. 다이어트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거 꼭 명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백질 쉐이크를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 이것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찬반이 조금 나뉘더라고요. 단백질 쉐이크 안 좋다, 가공했으니까 안 좋다, 그래도 괜찮다 뭐 이런 파들이 나뉘는데 저는 초반에는 만약에 이제 밖에 나가서 먹기 힘들고 뭐 찾아 먹기 힘들고 이런 분들은 저는 그래도 단백질 쉐이크가 차라리 낫습니다. 단백질 쉐이크에 보면 맛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기호에 따라서 맛 한번 보세요. 그리고 휴대하기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파우치형이 있어가지고 물만 태워서 이렇게 흔들어 먹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보실 때 마찬가지 첨가물 뒤에 항상 보세요. 뭐가 많이 들었는지, 당이 많이 들었는지, 뭐 어떤 성분표를 항상 보시고 선택하는 거. 두 번째는 내 입맛과 맞는 게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거는 좋습니다. 다만 계속 활용하기보다 자연식품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이건 보조식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성분표에 보시면 유청 단백이 있고 다음에 대두 단백이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유청 단백, 우유에서
그 유청, 아까 전에 제가 그릭 요거트 할 때 유청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분리시킨 단백질이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성분표에 보시면 순서가 많이 들어있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청 단백이 많은 것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건 저는 엄청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근육량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단백질 음식을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60대 이후. 두 번째, 60대 이후나 70대 이후에 그 쌀밥 제가 언급 안 했죠. 그분들은 쌀밥을 오히려 드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쌀밥을 드셔야 돼요. 왜? 에너지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몸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쌀밥 형식을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잡곡 드시고 쌀밥 드시고 이렇게 번갈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가 전체적으로 채소, 단백질, 기타 정도, 뭐 견과류, 단백질 쉐이크 등등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한 개만 더. 과일 이야기가 제가 빠졌죠. 여러분, 과일은 다이어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부분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또 그겁니다. 과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과당. 즉 요즘 나오는 과일은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설탕을 친다 뭐 이런 그 괴소문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도 뭐 그런 것들 계량종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류가 높아요. 그래서 과일을 많이 드시면 살이 찝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나는 과일만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쪄요? 라고 하는데요. 과당이 많은 과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과일에는 굉장히 좋은 비타민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등등등등 많은데, 과당이 많은 과일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라. 적당히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 멘탈 관리법이 있는데, 이 멘탈을 잘 잡아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드렸던 이 다이어트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아세요. 즉 지식이 늘어나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책도 좋고요. 도서관에 가서 빌리세요. 그런 거 공부하시고요. 뭐 유튜브도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몸무게를 매일 재는 게 좋은데 숫자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오늘 빠졌으니까 막 이렇게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흔히 말하는 성장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한 방에 쭉 하고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항상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숫자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세 번째는 멘탈은요, 나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PT 선생님 계시죠? 저희 와이프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가족들하고 같이 하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SNS에도 올려가지고 계속 기록들을 남기고 이렇게 했어요. 네 번째는 성취 목표가 아니라 행동 목표로 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취 목표, 내가 뭐 5kg 빼겠다, 이건 성취 목표예요. 그게 아니라 행동 목표로 바꾸세요. 일주일에 4번 이상 혹은 3번 이상 헬스장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행동 목표죠. 들어가면 성공이에요. 몸무게 올라가도 돼요. 근데 이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멘탈 안 터지는 방법은 행동 목표에 집중하세요. 그냥 기록했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행동 목표에 하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피하지 말고 즐기세요. 전 요즘 너무 재밌어요. 다이어트가 재밌어요. 전 세상에 다이어트가 제일 싫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내 몸이 살이 빠지네, 어떻게 빠지지 하고 스스로 막 하다 보니까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멘탈을 유지시키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사실 제가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렸지만 건강관리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노년에 빨리 안 늙어요. 에너지 있게 늙을 수 있어요. 80이 됐는데도 다이어트 하신 분들, 운동하신 분들은 에너지 높게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안 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누워 계십니다. 누워서 한 10년, 20년 계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건강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기시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인생을 바꾼 말 중에 하나가 계속하는 힘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다, 이 말이 있어요. 전 진짜 평범도 아니에요. 전 진짜 바닥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진짜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맨날 게임하고 히키꼬모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만나면서 진짜 작은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 중에 작은 하나를 하십시오. 제가 여기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한 개의 글을 썼습니다. 한 개의 글이 계속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됐어요. 원래 말만 하던 사람인데 이 한 개의 글 쓴 게 인생을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해야 돼요. 한 개 글 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했더니 13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됩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였어요. 저 유튜브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2017년에 시작했는데 유튜브 채널이 한번 사라졌어요. 진짜 멘붕이었죠. 그래도 저는 이 말을 믿었어요.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때 당시에는 롱폼이라 그러죠. 그걸 한 개씩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은 올리자 해서 한 평균 2개 정도 올렸습니다. 그냥 보던지 말던지 하고 올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900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2023년부터는 제가 쇼폼을 하루에 거의 매일 올렸어요. 계속 올렸습니다. 계속 올렸는데 감사하게 저도 여기 뒤에 보이시는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드림코치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에 제가 실버 버튼을 받았고 그리고 이 실버 버튼을 받고 나니까 감사하게 또 오늘 초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바닥에 있던 평범했던 제가 서서히 비범에 가까워지지 않나? 물론 아직 비범해지려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범함에 가까워지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보신 거 있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작은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평범했던 여러분들이 비범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비범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범한 상태로 만나서 정상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